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는 뉴욕 지수 선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이제 뉴욕 지수 선물이 그 낙폭을 키우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 막판에 끌어내려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3% 넘게 장 후반에 아주 급격히 하락을 하느라 많은 분들 대응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박현욱 위원님 모시고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주실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자세한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도 여신다고 합니다. 주말에 또 여러분들 다음 주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박현욱 위원님 선택을 하시고 7시부터 9시까지 딱 2시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난 뒤에 소식이 나온 일이 하나 있었죠.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종목 상담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오프닝에서 간략하게 해주신다고요? 네, 지금 전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케라고 하죠.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많이 음봉을 내면서 조금 밀렸었는데 장중에 아침에 올랐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 외에 끝나고 나서 시간 외 단일가가 끝나고 나서 블럭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케 약 6천억 원 정도 전일 종가 기준으로 7%에서 8% 정도 할인된 가격에 블락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블락딜은 내일 아침에 실제로 장전 매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물량을 받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장중에 차익 실현을 할 것입니다. 제가 셀케가 코스닥 시총 1위뿐만이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만약에 7, 8% 또 빠진다 혹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빠져서 더 많은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최근 급등장의 오늘 조정 및 내일 아침 조정까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이 없으면 단기간 급락하는 종목을 싸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먼저 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리고 클로징 멘트 시간에 셀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PPT를 잠깐 좀 같이 좀 보여주시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작년 4쿼터에 셀트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YOY 기준으로 2018년 작년 4분기가 재작년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7%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59%나 늘었어요. 크게 그림을 보시면 셀트리온은 셀케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요. 셀케가 외국계 해외 제약사들한테 지금 화이저나 테바에게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셀트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셀케가 안 좋았는데 셀트는 항상 좋았죠. 셀트에게 적절한 이익을 남기면서 매출을 남기면 되니까. 그런데 작년 4쿼터 때 셀케도 굉장히 좋았고요.
셀트도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해서 점핑을 했어요. 왜냐?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따가 나중에 클로징 때 제가 셀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셀트도 재작년 모 회사죠. 재작년 비교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1.5배가 늘어나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원동력은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연간으로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최근 4년 동안에 영업이익률이 40%, 많이 올라갈 때는 54%, 조금 떨어졌을 때는 33% 정도로 거대 제약회사가 영업이익이 30%대 정도 나는 회사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작년 기준으로는 1조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33%가 나는 회사. 예전에 삼성전자가 10년 전, 20년, 15년 전,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셀트리온이 뭘 만드는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 게 램시마예요. 램시마 SC를 최근에 내놨는데 기존의 램시마 4가 있고요. 램시마 SC가 있는데 그거를 합해서 보시면 약 한 33%를 차지하고요. 투룩시마라고 있는 게 이게 두 번째 항암제예요. 이게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허주마라고 미국에 지금 승인을 FDA 승인 직전 작년에 승인을 해서 지금 시장을 한참 확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방암 치료제거든요. 그게 한 3% 정도 차이. 나머지 비중이 이제 테바와 기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고성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재무 안정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18년도, 2017년도 순차익금이 마이너스였는데요. 2019년도에는 순차익금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부채 비율도 감소했고요. 셀트만 그러냐? 이따가 클로징에 나오는 셀캐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금 더 그림을 확대해 볼게요. 자, 이게 보이는 이게 램시마예요. 이 병이 지금 이 주사제가 원래 그 오리지널 약품은 이 병 하나당 1,000만 원 하는 건데 셀트리온이 요거 7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렇죠? 성능은 동일하고요. 임상실험, 글로벌 임상실험 다 했고요. 자, 두 번째 보이는 게 이게 투룩시마예요. 이 투룩시마가 두 번째로 면역 항암제인데 요게 지금 셀K의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자, 세 번째. 요게 이제 허주마예요. 허주마. 이 허주마가 작년 말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 똑같이 백색 약이에요. 시장을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주사제처럼 생긴 이 그림이 셀트리온이 시장을 바꾸는 마켓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램시마 SC 제형이에요. 기존의 램시마는 병원에 가서 꼭 피하 주사를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됐었는데 이 SC는 집에서 병원에 안 가고 그냥 피하 주사를 맞으면 돼요. 본인이 의사한테 안 가고. 그리고 효과도 기존의 램시마보다 2배 정도 더 오래가는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바이오 베터인데 지금 유럽에서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매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셀트리온은 이 램시마 제형을 생산을 충분히 해놨고요. 생산을 완료를 해서 셀케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셀케는 미국, 유럽 다국적 제약사에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개는 이미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약품인데 이거 말고도 지금 휴미라라고 에비브 글로벌 제약사가 하고 있는 거를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로쉐가 하고 있는 아바스틴, 이거 이제 대장암 관련된 거거든요. 이 대장암 관련된 것도 그 효과 동등성을 인정받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졸레어라고 천식,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것도 이미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블록버스터 램시마, 투룩시마, 허주마를 이미 시장 점유율을 램시마는 시장 점유율 5대 5예요. 오리지널이 50%를 갖고 있고 셀티리온의 램시마 및 램시마 SC 제형이 50%까지 점유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오리지널 약품의 절반까지 뺏어온 성공한 레코드와 영업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셀티리온은 매년 하나씩 내년에는 휴미라, 그 다음엔 아바스틴, 그 다음엔 졸레어, 블록버스터 약품을 이 약품 하나가 7조 원, 8조 원 하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셀트리온이 아마존의 베조스와 같은 베조스가 한국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기존의 제약사와는 글로벌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든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셀트리온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회사고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블럭딜 특성상 전일 종가의 9%를 할인해서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혹시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는 셀트리온이 이미 파이프라인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셀케는 그거를 글로벌 제약사에 팔고 있는데 셀케가 글로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 많이 팔고 있어서 작년 4쿼터 실적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좋게 발표한 거거든요. 장기간 비전이 있는 회사가 단기간 물량 블럭딜로 급락할 때는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 쪼르셔서 절대 던지지 마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사시고 싶었는데 못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굉장히 시장보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시는 건 오히려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클로징 시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프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삼형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장 대응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되게 고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 오프닝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마감 이제 저희 프로그램 뒤쪽에서는 강의 시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장 후반에 나왔던 뉴스뿐만 아니라요. 장중에도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우리 시장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2주 안에 코로나 사망자가 10만에서 20만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시장에서 매물을 크게 출회했습니다. 또 유가 전쟁도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으나 별다른 소식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부터 하루 60만 배럴씩 증산하겠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유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3.94% 하락해서 4% 가까이 빠졌습니다. 168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며 17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동반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기관과 외인이 뱉어낸 대규모 물량을 받아들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이 3%가 넘게 하락을 해서 55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였으나 기관의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 그래도 매도폭을 좀 줄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역시 개인이 계속 떠받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후반대에는 지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개별 모멘텀에 따라 움직여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빙그레부터 만나보시죠.
네, 제과 제품 기업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 빙그레가 혜태의 지분 100%를 1,400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줬는데요. 혜태 제과의 유일한 적자 사업부였던 아이스크림 사업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혜태 제과 역시 앞으로 실적 부담이 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빙그레와 혜태의 M&A가 앞으로 아이스크림 시장이 겪고 있던 침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양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향후 혜태와 빙그레 양사 모두 실적 개선이 전망되면서 빙그레가 상한가에 도달한 62,600원, 그리고 혜태 제과식품도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5G 투자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5G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올해 5G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2조 7천억 원에서 4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섬유 생산업체인 대한광통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1974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국내 광섬유 1위 생산 업체입니다. 또 성장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생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 부분을 이 대한광통신이 물량을 받아올 수 있다. 이런 평가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6.9% 올라서 종가 2,1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산밥켓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그룹과 분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두산그룹 수직 구조가 두산에서 두산중공업, 인프라코어, 밥켓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지배 구조인데 이 중에서도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켓이 알짜 자회사로 꼽힌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 밑에 있을 경우에는 이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켓이 손실이 커질 수가 있겠고 또 앞으로 이 수직 구조를 좀 끊어내야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채권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두산그룹에 2조 원가량의 지원책을 해주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그룹에서도 자구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두산밥켓 16.99%, 17% 가까이 상승해서 종가 2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4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2분기의 첫 시작입니다. 2분기에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좀 둔화되면서 경제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박한욱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이슈들도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지금 바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제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문자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 가지고 있습니다. 36만 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한 시대를 주름 잡던 종목이었죠. 한미약품 36만 원이라면 한 번에 매수했다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물려 계시다가 지금 좀 물타기를 한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한미약품 들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이 지금 시젠에서 뒤져서 굉장히 지금 사실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 수출을 하면 업프런트 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통상 1상, 2상 사이에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상 3상 때부터 돈을 더 많이 마일리지 페이먼트라고 하요. 마일스톤 페이먼트를 더 많이 받고 최종 승인이 나서 FDA 승인하면 또 얼마를 받고요. 그다음에 약이 출시가 되면 얼마를 받고 최종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에 대한 일정의 비율을 로얄티로 받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신약을 기술 수출을 하면 점점 더 현금 흐름이 커지고 시장 점유율도 커지고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 키트는
이런 전통적인 기술 수출과는 다르게 약간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좀 커요. 왜냐하면 마일스톤 1, 2, 3 로열티가 없거든요. 지금 백신은 전혀 다른 문제고 전혀 다른 시간과 전혀 다른 자금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젠이 리얼타임으로 100개까지 한꺼번에 테스트를 하는 PCR 기술인데요. 이게 유전자 증폭이에요. 근데 유전자 증폭 기술이 우리나라 독보적인 앞선 기술이냐? 아니거든요. 원래 서방의 제약사들이 많이 했었고 그걸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과 굉장히 시책에 잘 맞아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소외는 당하고 있지만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이 한미약품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계속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하면서 단가를 낮춰서 계속 좀 끌고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손실이 나시는 상황에서 비중이 많은 거는 부담이 되십니다. 그래서 비중은 적어도 15% 이하로 좀 낮추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에서 목표가, 손절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끌고 가시고 단가 낮추시고 비중 줄이시고 이렇게 하셔서 버리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미약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진단해 주셨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애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오늘 담으셨어요? 오늘 단알요. 다날 오늘 사셨죠? 아니요. 언제 사셨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한참 됐어요. 근데 지금 매수- 오늘하고 애를 먹어서 5,300.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553원의 비중 10%입니다. 3,553원에 10%? 예, 오늘 담으신 건 아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자결제 서비스들 다 잘 갔는데 제가 위원님께 좀 다날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주 애청해 주시고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지금 3,553원에 예, 사신 것이면은 지난달에 사신 건가요? 예. 네.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오늘 본점 왔는데 조금 더 먹으려고 안 팔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다날은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예전부터. 이게 예. 사실은 그 결제 사실은 초창기 결제주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고 역사도 예. 오래됐고 미국에 뭐 상장한다고 하면서 지금 2009년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예. 그 이후로는 뭐 그다지 큰 실적이 없어서 최근에는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비중도 작으시고 예. 언택 테마주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익 내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제 생각에는 지금 유럽 빠지고 좀 뭐 미국 빠지고 그럴 거예요. 나스닥 선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면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저는 3,500원인데 3,000원 아래에서는 지금 3,200원으로 끝났는데요. 예. 혹시 더 내려가면 뭐 한 10% 더 태우셔서 단가 낮추셔서 예, 지금은 한 뭐 10% 정도 차익, 10% 20% 정도의 10%의 분할 절반, 20%의 완전 청산 이 정도를 예. 하시면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단타를 가미하시면 수익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얼마쯤 올라가겠습니까? 네? 저 10% 조금 더 매수했을 때 얼마쯤 올라가겠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고점이 4,5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통상 정고점 근처 가면 강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다날 여쭤보셔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저희 애청자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레고 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6,800원에 20%. 46,800원에 20% 맞으세요? 네,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어제 그제요. 그제 정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굉장히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레고캠 바이오 처음 해서요? 아니면 예전에 좀 하셨어요? 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 예전에도 좀 하셨어요? 제약바이오 뜰 때? 아니면 지금 아니요, 처음 하시는 처음입니다. 거예요?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이 레고캠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회사가 자기가 직접 기술 개발해서 R&D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R&D 투자를 하는 회사를 지분을 사서 혹은 협업을 해서 그거를 다국적 제약사에게 기술을 파는 데 도와주는 회사를 하는 회사예요. 네.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벤처나 아니면 기술이 좋은 혹은 그 R&D 좋은 회사와의 인맥이 좋은 그런 이제 레코드와 시장의 발이 넓은 걸로 이제 굉장히 예전에 제약바이오가 뜰 때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이 레고캠 바이오가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만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한다. 이제 진단키트는 급등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좀 쉬는 것 같고요.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나 어떤 뭐 R&D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레고캠 바이오는 2년 반 전에 굉장히 전통적인 라이선스 아웃을 할 때 각광을 받은 회사였고 지금은 그 뷰에서 좀 벗어난 회사여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요. 네. 46,800원이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워낙 변동을 하기 때문에 뭐 잘못 사신 거 아니고 잘 사셨고 약 한 10% 정도 뭐 절반 이상 청산하시고 수익 나시면 네. 한 20% 나시면 다 파시는 목적으로 좀 짧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매기가 쏠리고 있어서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비중도 아직 적절하시고 하셔서 예. 지금 장에선 되도록이면 손절하지 마시고 예. 급등하면은 원금 이상 좀 올라가면 조금 줄이시고요. 한 5%, 4% 줄이시고요. 예. 내려가면 좀 5%, 4% 더 사시고 하셔서 예. 지금 장에서는 급등락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손절하지 마시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 단가 낮춰서 수익 내시는 전략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레고캠 바이오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좀 급등락하는 이 흐름을 좀 이용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TK 케미칼이요. TK 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요? 2,140원에 15%요. 2,140원에 15%면 얼마 전에 급등할 때 따라잡으셨어요? 네, 맞아요. 정치 테마주로 엮인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요. 네, 걱정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걱정 포인트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TK 케미칼은 그 2,140원. 네. 한 날 사셨어요? 한 날 원샷 원킬 네. 이렇게 어제 네, 다요. 어제 그저께요. 나눠 사셨어요? 하루에 한 번 사셨어요? 하루에 한 번에요. 하루에 한 번. 네. 예, 잘하셨어요. 네. 앞으로는 이틀에 적어도 하루 이상 걸러 사세요. 네. 지금 비중은 물론 이제 뭐 다행히 15% 사셔서 다행이시고 TK 케미칼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아이 저기 우리 친구가요. 네. 요거 들어가라고 요거 괜찮을 거라고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네 말만 듣고 들어가 했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냥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지금 얘기하시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찔리시죠? 네, 알죠. 틀렸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와도 네. 뭐 마음에 들면 뭐 조금이라도 뭐 하는 회사인지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이게 정치 테마주인지 정치 테마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재미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네. 정치 테마주도 뭐 작은 비중으로 뭐 해보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2,140원이고 수익도 나셨어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그 장기간 비전을 보고 사신 게 아니고 네. 친구분으로부터 들어서 사셨다. 그런데 수익이 나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 정도 수익 나면 적극적으로 좀 파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적어도 그 5가지 내가 TK 케미칼을 사야 하는 5가지의 이유를 찾으시고 네. 종목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내리더라도 손절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비중 많이 태우지 마시고요. 좀 TK 케미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종가도 보시고 거래량도 보시고 조금 더 내호공을 키우시길 바래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럼 얼마 그냥 들고 가야 돼요? 10% 수익 나면 무조건 파세요. 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우정이 돈독하셔가지고 네, 친구분 말씀 듣고 이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본인 기준대로 좀 좋은 종목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저기- 들고 계세요? 예. 시쟁인데요. 시젠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123,166원이고요. 12만 3천 원이고 예, 예. 네. 한 30%요? 30% 정도. 예.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시즌 들고 계신 분들 다들 지금 공통적으로 고민거리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눅 들지 네. 마시고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일단은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매도를 가서 하는 게 좋을지? 손절을 예. 알겠습니다. 시즌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CJ는 처음 사시는 거 아니면 예전부터 이게 처음이요. 처음이세요? 예, 잠깐 그냥 이 조금만 보고 그냥 팔려고 했는데 묶여버렸어. 아, 그러시구나. 네. 두번 산 거거든요. 네. CJ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CJ는 좋은 회사예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전에 진단 키트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등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이 본사가 송파에 있거든요. 뭐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기 전에도 탐방도 가봤고 이거보다 조금 지금 이제 미코라는 회사에 팔렸지만 진단 키트 관련 회사를 제가 직접 탐방도 가보기도 했고요. 대표이사도 만난 적도 있고요. 저는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아침에 방송 9시에 종목 추천하면서도 한 3주 전에 시젠도 추천했고요. 근데 지금은 네. 가격이 너무 오버슈팅 했고 지금 시가총액이 예. 2조 4천이에요. 아까 제가 한미약품과 비교를 드렸는데 한미약품보다 조금 시총이 컸다가 조금 내려왔어요. 예. 말씀드렸지만 시젠이 만약에 다음 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뉴스 나오면 시젠은 네.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계속해서 테마를 이어가고 그 매기가 살아있을 수 있지만 진단 키트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익이 났을 때는 뭐 내일 아침 바로 팔면 되는데 손실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멘탈도 굉장히 빠지면 더 불리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절반이 15% 이하로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10만 원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좀 비중을 적극적으로 10% 이하로 줄이셔라.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5% 미만만 가져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팔지 말고요. 네, 저는 굉장히 뭐 끝까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주식 시젠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다시는 올라가겠지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오버슈팅한 국면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기다리면 오지는 않은 회사라는 거죠. 어쨌든 대기업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거래량을 볼까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7일 동안, 6일 동안. 오늘은 개인마저 팔았고요. 기관이 조금 샀어요. 그것도 이제 금융투자가 조금 단기간 단타라는 금융기관 좀 사줬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제가 종목 끝까지 가져가세요. 사고 팔고 하면서 끝까지 수익 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제는 전통적인 신약 개발하는 한미약품보다도 시가총액이 커졌으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냉철하게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注意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의 또 핫한 종목이 들어왔었네요. 시젠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약간 무리인 면이 있어서 5% 이내로 좀 비중을 끌고 가 보시자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문자 종목 안 보면 서운하겠죠. 문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 가지고 있습니다. 42,5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차트가 인상적입니다. 윗꼬리를 쫙 뽑아낸 다음 마무리를 지었는데 위원님,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오늘 들어가서 물렸다면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아침에 5G 관련된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기존에 정부가 약 1조 7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4조 원 정도까지 눌린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뉴스 나오고 나서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오후에 이제 장이 밀리면서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5G 통신 부품주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내년 7월로 연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미국, 유럽들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다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KMW나 OE솔루션, RFHIC의 본격적인 장은 상승 폭은 아직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단기간 보면 힘들겠지만 제가 월봉을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저점 이어가고 있고요. 고점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RFHIC는 지금 더군다나 미중 무역 마찰의 핵심에 있는 거죠. 중국 기업의 RFHIC는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 기업보다. 그래서 중국 기업에 많이 매출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화해 무드가 일어나고 각국이 본격적으로 5G 투자를 하면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손절보다는 단가 낮춰주시면서 변동성 큰 장을 이용해서 계속 끌고 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모두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오프닝에서 예고를 해주신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를 이제 강의 시간에 해주실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원님, 바로 강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먼저 내일 아침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급락할 거고요. 시총 코스닥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코스닥 ETF도 급락할 겁니다.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이 거래량이 이제 제일 많은데 타이거보다 조금 시총이 크죠. 거래가 많아서. 그 ETF도 아침에 미국, 유럽이 빠지면 더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혹시 현금이 있거나 오늘 좀 파신 분들이 계시면 내일 아침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금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 아까 제가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단기보다는 월봉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2017년도에 상장을 한 이후로 거의 2년 반 정도의 저점을 그렇죠? 슬라이드 라인을 제가 끄어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라인을 최근 4개월, 5개월 때 상승 뚫었어요. 이번 달 음봉인데 4월 1일이죠. 지난달에 저점이 55,000원이에요. 그래서 55,000원을 깨지기 전까지는 음봉상으로도 너무 깨끗한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일 아침에 셀트리온보다도 아무래도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최근에 어제 상한가를 쳤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에 셀트리온 패밀리가 있죠.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요. ETF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많이 팔 수밖에 없고요.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셀트리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주 셀트리온의 R&D 기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판매 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굉장한 폭발적인 실적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잠깐 원래 계획했던 거를 좀 놔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케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보면 셀트리온 패밀리의 미래를 보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셀케의 매출처 그리고 셀케의 지금 매출의 브레이크다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하얀색 시약은 병은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려서 이제 좀 편하실 거예요. 램시마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유럽에서는 램시마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인플랩시 맵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간 다르게 팔아요. 어찌됐든 램시마하고 투록시마하고 허주마 세 개가 셀트리온이 셀케에 팔고요. 셀케가 화이자하고 테바 혹은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에 파는 구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미리 만들어서 셀케에 넘기고 셀트리온이 판 거는 내부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팔린 건 아니에요. 셀케의 매출로 잡혀야 이게 현금 흐름이 외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들어오고 병원으로부터 들어오고 이게 실제로 매출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셀케의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줄여서 셀케라고 할게요. 자, 분기별로 보면 재작년 4쿼터 대비해서 작년 4쿼터 때 제품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재작년에는 램시마가 거의 85%를 실제로 팔았는데 작년에는 그게 램시마가 51% 비중으로 줄어들고요. 투룩시마가 41% 정도로 크게 차지했어요. 투룩시마가 미국에는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팔릴 거예요. 셀케의 실적이 셀트보다 나중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힌트를 얻으신 분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은 원화로 매출이 잡히네. 근데 셀케는 달러로 매출이 잡히네. 그럼 뭐예요?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으로 이상 올라가면 셀케의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셀케가 셀트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지금까지 매출이 발생하다가 셀케가 작년 말부터 미국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달러로 갖고 오겠죠. 셀트의 지분보다 셀케가 서정진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주총이 있었죠. 주총 때 그 화장품 안 줍니다. 주주분들 오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했던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그런 거를 이제 미리 방지하기 차원이기도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알려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허주마 같은 경우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재작년에 25%였는데 매출 금액이 커지면서 비중은 허주마는 이제야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도 실제로 셀케에서 매출 비중은 동일합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재작년에는 유럽이 62%였어요. 근데 작년에는 52%로 줄고요. 북미가 캐나다 포함한 북미가 40%로 늘어났어요. 작년 4쿼터 때. 근데 이거는 더 늘어날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지역별하고 제품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연간으로. 제가 이제 쿼터 바이 쿼터로 아까 최근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 대 작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전히 램시마하고 인플렉트라. 지금 근데 램시마가 작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램시마도 계속 줄어들지 않은 게 왜냐하면 램시마 SC 제형이라는 게 나왔다 했죠.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약이에요. 램시마 SC 제형은. 그래서 램시마 매출이 재작년에 55%에서 재작년에 55%, 작년에 48% 줄긴 했지만
재작년 58%, 55, 58, 48로 줄긴 했지만 지금 유럽에서 SC 제형이 승인이 났어요, 램시마. 그래서 램시마 비중이 계속 줄진 않을 거다. 계속 캐시카우를 계속 유럽에서 미국에서 유지할 거다. 미국은 물론 승인이 나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비중별로 보면 지금 트룩시마가 41% 가장 큰 점핑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래프별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승인이 나고 매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이런 전략을 셀트리온이 계속 쓰고 있죠. 램시마가 원래 약이 레미케이드라는 원약이에요. 레미케이드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갔어요. 지금 램시마하고 인플렉트라하고 합해서 59%를 갖고 있었고요. 레미케이드가 원래는 100%였는데 지금 40%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리지널 약품보다도 셀트리온이 만들어낸 램시마, 인플렉트라, 바이오시밀러가 60% 이상 점유율을 가져버렸어요. 미국에서는 램시마가 아니라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트룩시마, 두 번째 효자가 트룩시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트룩시마는 원래 이제 이게 그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약은 맙테라라는 약인데 요 약하고 시장 점유율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트룩시마가 거의 39%를 가지고 맙테라라는 그 오리지널 비싼 약의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지고 나머지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약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셀트리온의 두 번째 효자인 이 트룩시마의 그 시장 점유율 추이가 유럽보다도 초창기에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지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 시장에 5%를 점유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도 셀케의 약품이 실제로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블록버스터 약품이 허주마예요. 허주마는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라고 그랬죠. 자, 허주마의 원래 약은 허셉틴이라는 약이었어요. 허셉틴이라는 아주 비싼 고가의 오리지널 약이 점유율이 점점 70%대는 내려왔고요. 이제 세 번째 이 허주마는 18%를 유럽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허주마가 21%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그 허셉틴 오리지널 약품에 허주마라고 하는 동사의 약품이 있고 B하고 C하고 바이오시밀러 다른 회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다시 돌아와서 셀트리온을 한번 볼게요.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봤는데 지금 3분기 때 합병한다고 했어요. 자, 셀트리온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영업이익이 40% 50% 나는 회사예요. 그게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에서 파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이 셀케에 파는 영업이익이 한 40% 남아요. 그리고 셀케가 다국적 제약사에 파는 게 10% 되는데 올해는 20% 정도 될 거예요. 합하면 5, 60% 정도 나요. 그러니까 셀트와 셀케와 셀제를 합해도 영업이익이 거의 50%를 넘나드는 20년 전에 삼성전자와 같은 고성장을 하는 회사로 탄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분기 때 만약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임상뿐만 아니고 물량 갖고도 합병 관련된 이슈 갖고도 굉장히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장에서 큰 조정을 받을 때
좋은 단기 매수 기회로 삼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 중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일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계신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 점 모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